경제가 망해가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에 수출이 무너지고 기업들은 하나둘 쓰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무섭게 치솟고 있죠. 나스닥보다 홍콩 지수보다 더 빠르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 뭔가 이상합니다. 경제는 바닥인데 주식만 천장을 뚫는 이 기이한 현상. 여기에는 두 가지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오늘 이걸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의 본질이 보일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25% 관세 재장벽이 세워졌어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때린 거죠. 수출이 막혀버린 겁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해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전부 수출이에요. 그 수출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기업 부도율이 치솟고 있어요. 중소기업부터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요? 당연히 사라지고 있죠. 공장이 멈추면 사람도 필요 없어지니까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있어요. 수출 기업들의 매출과 마진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건 언론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오르고 있거든요. 펀더멘털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오른다? 일반적인 경제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불러요.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이 따로 노는 거죠. 보통은 경제가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경제가 나쁘면 주가가 내려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경제는 바닥을 향해 추락하는데 주가는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맞아요. 이상한 겁니다. 이 모순 뒤에 숨겨진 구조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해요. 첫 번째 원인은 환율입니다. 지금 공식 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420원대예요. 은행 앱 열면 그렇게 뜨죠? 근데 이게 진짜 환율일까요? 현실은 훨씬 처참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 환율을 보세요. 테더 같은 달러 연동 코인이요. 1,500원대예요. 공식 환율보다 80원이나 높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기반으로 계산해보면 실질 환율은 1,580원 수준까지 나옵니다. 16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요. LA 공항 환전소에서는 1달러를 얻기 위해 원화 2,100원을 내야 해요. 해외에서 원화의 가치가 얼마나 바닥인지 보여주는 거죠. 휴지 조각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공식 환율과 실질 가치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해져야 정상이잖아요. 환율이 내려가야 맞는 거예요. 시소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야 하잖아요. 근데 원화는요,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도 약해지고 원화도 약해지는 거예요. 더블로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원화가 달러보다 더 빠르게 가치를 잃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 돈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무너졌다는 거죠. 공식 환율 1,420원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원화 가치는 훨씬 더 처참해요. 화폐 가치가 무너지면 주가가 오르는 현상,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경제가 완전히 파탄났어요. 석유 가격 폭락에 정부의 실정이 겹치면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됐어요. 슈퍼마켓 선반은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가 지수가 수천 퍼센트 올랐습니다. 3년 만에요. 나스닥이 1000% 오르는데 1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3년 만에 수천 %를 찍은 거예요. 경제가 성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바닥으로 꺼지면서 생긴 착시 현상이에요. 돈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하면 반대로 자산 가격은 숫자로 폭등하는 거죠. 돈이 휴지가 되니까 뭐라도 사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부자가 됐을까요? 천만에요. 주가가 수천 % 올랐지만 물가는 그보다 더 올랐거든요. 빵 한 조각 사려면 지폐 다발을 들고 가야 했어요. 주식으로 벌어도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숫자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든 거예요. 계좌에 찍힌 숫자만 커졌을 뿐 실제로는 더 가난해진 거죠. 터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폐 가치가 무너지면 주가는 숫자로만 폭등해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무너지는 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 돈이 녹고 있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치솟고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가 매일 줄어드는 게 체감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요. 실물 자산으로 도망치고 있어요. 주식, 금, 부동산, 뭐라도 사서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거죠.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요. 실제로 지금 전국에서 골드바가 품절이에요. 실버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가서 금 사려고 해도 없어요. 다 팔렸거든요. 백화점 금 매장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패닉 바잉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포에 질려서 뭐라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은 막혀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엄청나게 걸어놨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고 대출 한도 확 줄이고 LTV 축소하고 현금이 없는 일반인들은 부동산 시장에 발도 못 들이밀어요. 원천 봉쇄된 거죠. 아파트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금이나 달러를 사면 되지 않냐고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금은 이미 품절이고 가격도 너무 올랐습니다. 달러를 사려고 해도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일반 직장인이 수천만 원어치 달러를 살 여력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냐면요. 주식이에요. 앱만 깔면 10만 원으로도 살 수 있거든요. 진입 장벽이 가장 낮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갑니다.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인데 재계에서는 반기업법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액 주주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거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언뜻 들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죠? 소액 주주 보호하고 주주 환원 늘리고 개미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법이 통과되면 대기업조차 소액 주주들한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주주들이 노조처럼 세력화되는 거예요. 단체로 뭉쳐서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배당 늘리라고 압박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더 무서운 건 외국 자본이에요. 지금도 외국인 지분이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절반이 넘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 자본이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혼란을 틈타 한국 대기업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삼성이나 현대를 흔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이걸 기회로 보고 있어요. 한국 기업을 쥐고 흔들어서 이익을 취하거나 아예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겁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사주라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자사주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그런 걸 할까요? 평소에는 의결권이 없어요. 회사 금고에 넣어두는 거죠. 배당도 안 받고요. 그냥 보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적대적 M&A가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누군가 내 회사를 빼앗으려고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외부 세력이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때 기업은 금고에 넣어둔 자사주를 꺼냅니다. 우호 세력한테 넘기는 거예요. 백기사라고 불리는 아군이죠. 그러면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해요. 갑자기 아군 지분이 확 늘어나는 거죠. 적대 세력을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조커 카드라고 불러요. 마지막 순간에 뒤집는 카드니까요. 평소에는 아무 힘이 없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어요. 조커 카드를 법으로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등 뒤에 방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미친 듯이 자사주를 사고 있어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최대한 확보해 놓으려는 거죠. 한 푼이라도 더 털어서 자사주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사주 강제 소각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기업이 자기 돈 들여서 산 주식을 강제로 태워야 해요. 내 돈으로 산 건데 소각하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법안 내용이에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마지막 무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조커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상시에 쓰려고 수년간 모아둔 총알이 사라지는 거죠.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 자본이 훨씬 쉽게 한국 기업을 공격할 수 있게 돼요. 예전에는 대기업을 먹으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어요. 지분을 많이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삼성전자 경영권을 가져가려면 수십조 원이 필요했죠. 웬만한 나라 예산만큼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은 지분으로도 주주총회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사 해임 요구하고 배당 늘리라고 떼쓰고 전략 바꾸라고 간섭하고. 중국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돈을 밀어줄 수 있어요. 이런 세력이 한국의 알짜 대기업을 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복잡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세력들이 동시에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같은 행동인데 이유가 전부 달라요. 겉으로 보면 다 같이 매수하는 것 같지만 속내는 천차만별입니다. 먼저 기업들이에요. 이들은 살아남으려고 자사주를 사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조커 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으려는 거죠.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에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매수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아서 자사주를 쌓아두는 거예요.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이들은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적은 지분으로도 한국 기업을 흔들 수 있게 되잖아요. 경영권에 개입하거나 적대적 M&A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거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들어오는 겁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리는 거죠. 미리 지분을 확보해두고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개미들이요. 이들은 또 다른 이유로 사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주 환원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배당이 늘어나고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공포도 있고요. 자산을 지키려는 본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냥 오르니까 따라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추격 매수죠. 결국 한국 주식시장은 경제 성장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법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과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입니다.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이 되어보세요. 수십 년간 일궈온 회사가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키운 기업입니다.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 자본이나 소액 주주한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내 회사인데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내가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데 주주들이 간섭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죠? 기업가 정신이 꺾이는 겁니다. 차라리 회사 팔고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고착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업들이 줄어듭니다. 새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회사도 안 나와요. 누가 그 고생을 하겠어요? 키워봤자 빼앗길 수 있는데 남는 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뿐이에요.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져요. 더 무서운 건 기술 유출이에요. 중국 자본이 한국 기업 지분을 확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핵심 기술이나 기밀 정보를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도둑질이 아니라 주주 권리로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무너지면 한국의 선진국화는 불가능해져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국가 경쟁력 자체가 쇠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주식시장에는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정책 이슈나 유동성 때문에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뉴스 하나의 출렁이고 루머 하나의 요동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펀더멘털에 수렴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의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한국 시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치와 가격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가치, 그러니까 한국 경제 시스템과 기업 환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에 수출이 막히고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잖아요. 일자리는 사라지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 주가는 오르고 있어요. 정책적 이슈와 유동성이 밀어올린 거죠. 환율 붕괴에 대한 공포,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 갈 곳 잃은 돈들의 쏠림, 이런 것들이 주가를 띄운 겁니다. 실체가 없는 상승이에요. 허상입니다. 이 괴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몇 달은 갈 수 있어요. 어쩌면 1년도 갈 수 있죠. 하지만 5년, 10년은 안 돼요.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하면 가격이 가치로 급격하게 수렴합니다. 폭락이 온다는 뜻이에요. 풍선이 터지듯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터키가 그랬어요. 지금 주가가 오른다고 경제가 좋아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 붕괴의 신호를 읽어야 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경제는 망해가는데 주가가 오르는 이 기이한 현상,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원화 가치 붕괴와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건 경제가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위험한 거품이에요. 한국 경제가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경제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해요. 경제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위기 속에서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숫자에 취하지 마세요.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